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참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북한에 몰래 경유를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는데요. 중국에 파는 걸로 이렇게 진짜 위장했는데 사실은 북한에 기름을 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 이거 그래서 검찰에 구속됐는데요. 경유인데 경유는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휘발유가 돼도 안 되지만 경유는 특히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걸 보니까 이 회사 소속 내지는 이 관계자들이 사장이 전주 내지는 전라북도 사람이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관할지에서 이제 수사하는 거니까 전주지검에서 하니까 이래 돼서 또 전라도 분들이 왜 또 하필 요즘 태양광 이것 때문에 전라도 분들이 욕을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이 태양광이 전라도에 집중돼 있대잖아요. 그래서 나라 돈 빼먹는 거 전라도와 문재인 정부가 합작해서 그랬다가 그랬더니 이것도 북한의 기름 빼주는 거를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전라도야.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1년, 22년에서 북한의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뿌로카와 접촉을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단서를 포착하고 이걸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환적이죠. 옮겨 신기. 이게 배와 뱃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닿아서 남중국해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기름 파이프 연결해서 기름 옮기는 거죠. 환적 수법을 쓰려고 했던 건데 일부 200만 달러, 25억 원은 선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 경유가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돈 받고 넘겨주려고 했던 거 환적했던 거 이제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전라도가 이래서 이제 좀 욕을 먹고 지금 전라도가 수상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느끼고 야 민주당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다가 우리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고 이거 안 되겠다는 자성론이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지낸 사람이죠. 광주가 민주당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도 도덕도 없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저께 이데일리 TV에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요. 이용섭이 그래도 민주당엔 아주 중진이었거든요. 국회의원도 했고 광주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국세청장도 했고 청와대 수석도 요직을 두루 한 사람인데 민주당을 향해서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하고는 달라졌다 이러면서 이번에 혁신위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혁신위는 내년 선거용이고 이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광주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 37%밖에 안 됐는데 37%. 이거는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수준이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언제든 민주당을 광주가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당에 대한 것도 신당이 잘 꾸려지면은 광주하고 호남은 신당으로 옮겨 탈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신당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지속 이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광주 민심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상민 의원도 나섰죠. 며칠 전에 당 분열은 과정에 지금 불과하고 이재명 퇴진이 선제적인 혁신이다. 대놓고 이제 지금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 이러고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조응천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건데요. 이화영 태도가 변한 것 같은데 8월 회기 중에 이재명 영장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심상치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저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그럼 이화영 이 입을 열었다고 봐야 된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라디오에 나와서 오늘 얘기했는데요. 조응천이 8월 영장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난 25일 재판에서 전부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주목했다가 불발로 끝났지만 그때는 끝났잖아. 그랬지만 무엇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진술 번복한 거,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다. 그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건 뭐냐? 이재명이가 보고했다는 걸 다시 그쪽으로 다시 번복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이라고 봤을 때 이거 이제 뚫리면 이재명에게 영장이 온다. 영장 시점은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 국회가 열린다. 그때 8월 16일에 열리자마자 영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게 술렁술렁인데 광주 민심이 술렁술렁 되고 민주당도 여기에 광주가 전라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또 눈치 맞추거든요. 그럼 거기서 신당을 원한다? 그러면 신당에 발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 자꾸 이재명 빨리 치지 않으면 우리 신당으로 간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이상민도 그렇고 조응천도 그렇고 이용섭 전 광주 시장도 그렇고 신당을 자꾸 띄우는 거는 그러면서 이재명 빨리 물러나라 하는 거는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퍼블릭 뉴스에 나온 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상기류가 전개되고 있는데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은 14.4%밖에 안 되고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가 58.6%나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광주 민심, 광주 전라도 민심 이거는 신당을 원한다 이런 얘기네요. 심상치 않네요. 이게 최근에 뉴시스가 전남 본부 그다음 무등일보 광주 MBC가 여론조사 합동을 했는데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58.6%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역 의원은 14.4%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전남 메일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로운 인물 찍겠다가 광주가 57.1%, 전남이 55.4%로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 기존 인물 찍겠다는 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예전에 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싸늘해졌다. 이럴 때 제대로 된 신당이 치고 나오면 그쪽으로 확 갈아탄다는 민심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저는 이래서 안철수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안철수가 참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게 아쉬워요. 안철수가 만약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그러지만 한때 광주 전라에서 인기를 확 끌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그때 당시의 신당이죠. 지금 그 당이 공중분해됐지만 그때 안철수 당이 거기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돌풍을 좀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러면 민주당을 좀 대안하는 정당으로 그때 자리매김을 지금 꾸준히 하지. 또 거기 또 아닌가비요 하고 또 보수로 갈아타.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로 갈아타가지고 또 해서 또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잖아요.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등 굳건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때 그 호남 민심을 그래도 안철수가 잡았으면 끝까지 쭉 갔으면 지금의 저 양아치들보다는 안철수가 훨씬 낫잖아요. 이재명이니 송트남이니 이해찬이니 저것들이 이끌고 있는 지금 이 민주당 그 밑에 똘마니들 전부 다 그냥 어쩌면 저런 당을 대처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러면 아무리 좌파 정당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좌파 정당 있어야지 그거는. 근데 이거는 범죄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종북 정당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반역 정당이잖아요. 반체제 집단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반체제 집단, 반체제 인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그때 좀 한때 인기 있을 때 좀 꾸준히 좀 차고 갈딱 요렇게 되면 대통령이 될까? 요렇게 되면 대통령 이러지 말고 좀 중심을 가지고 했으면 중도 좌파 실용 이 노선을 가지고 쭉 갔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놈들 다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도 좌파로 쭉 가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극좌의 이 종북 정당 그게 정의당이랑 합치든가 아니면 또 따로 나오든가 그건
아주 소수로 전락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수 우파 당이 있고 이러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이 우파 정당으로 와가지고 대선 경쟁하고 뭐 지금 국회의원 빠지까지 달았는데 또 저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제 얘기는 그때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얘기. 지금은 우파 정당에서 잘 해주길 바라고요. 잘하십시오. 좀 아쉽다 이런 얘기인데 저쪽 양아치보다는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양아치 종북의 빨갱이의 범죄 집단에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에 안철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여튼 호남 민심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호남인들이요, 광주인들이요. 야, 지금 정신 차려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주십시오. 그래도 지지율이 국민의힘도 싫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 10% 이상은 보내줘요. 그리고 국민의 지금 민주당 안 되는 놈들,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이게 선거에서도 깔끔하게 박살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라고 이 여론조사로 압박을 넣고 즉 입소문으로도 압박을 해야지. 미운하거나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놈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호남이 살아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거시기 해불어요. 호남 정치가가 있어 본 게 어설펐나? 호남 화이팅!